소리가 많이 울리나요? 사랑하는 옹곡. 초등학교 어린이. 나 옹곡 초등학교 옆에 살았다. 자, 오늘 해볼 신발은 뉴발란스 카와이 레너드 졸리 런처 신발입니다. 띠딩 카와이 데스네. 카와이가 죽었다. 카와이 데스네. 뉴발란스에서 카와이 레너드의 시그니처 모델로 나온 신발이고, 그 중에서도 졸리 렌처랑 협업해서 나온 모델입니다. 저희는 농구화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낭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의 모든 것을 찢어보는 찢어스. 미국의 4대 스포츠 뭡니까? 4대 이런 건 대답해. 4대 스포츠는 축구, 미식축구, 야구, 하키, 농구.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역시 배우신 분은 다릅니다.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지만 최근에 뉴발란스가 농구에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원래는 80년대까지만 생산을 하다가 계속해서 멀리했던 운동이었는데, 최근에 카와이 레너드랑 계약을 하면서 80년대 이후 처음으로 옴니스라는 농구화를 내놓아서 레너드가 그걸 신으면서 우승을 하는 그런 큰 기쁨을 누렸었고, 이번에 시그니처 모델을 내놨습니다. 우승한 팀이 토론토인가? 네, 토론토에서 우승할 때 옴니스를 신고 있었어. 최근에 보면은 다수의 브랜드에서 그 농구계에 새로 진출을 하고 있고, 또 예전과는 다르게 되게 많은 선수들이 자기 시그니처 모델을 갖게 되었는데, 이번에 카와이도 그 사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원래는 그 조던 브랜드에서 지급되는 농구화를 신고 있었고, 따로 시그니처는 없었는데, 이게 카와이가 되게 큰 슈퍼스타인 거에 비해서는 시그니처 없는 게 되게 독특한 형태였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뭐 르브론이나 커리처럼 시그니처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스타성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라는 게 볼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번에 브랜드를 새로 옮기면서 시그니처 모델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맞아. 아주 화려하게 알록달록하게 생겼습니다. 따란. 조던 편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유니폼 색상과 농구화 색상을 맞춰야 된다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선수들 농구화가 굉장히 화려해지고 있고, 또 컬러랑 이런 것도 되게 많은 에디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발도 굉장히 다양한 색깔, 몇 개야 색깔이. 빨주, 노초, 파남보, 아주 그냥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거의 생명 테스트 수준으로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황색이 없어, 주황색이. 대신 연두가 들어가요. 연두해요. 연두 우동타. 너는 농구를 아예 안 했지? 그렇지. 나는 농구를 조금 하긴 했었고, NBA도 좀 보긴 했었는데, 최근에 나의 그래도 제일 최애 스포츠가 축구이기 때문에, 농구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신발의 기능성이나 이런 테스트 실제 사용기에 대한 거는 다른 거 한번 보시고, 카와이 레너드에 대한 소개도 다른 거 한번 보시고요.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농구를 좀 한다는 친구를 모시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따단. 제 신발의 모든 것을 찢어보는 찢었어. 오늘은 카와이 레너드 농구화를 리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네에 있는 농구대가 있는 곳으로 공원에 놀이터에 놀러 왔습니다. 자, 이 친구는 농구 경력이 무려 15년이 된 제 지인. 안녕하세요. 제 친구고요. 저번에 달리기 했던 여자애랑은 부부입니다. 네. 친구한테 농구화를 신겼고, 농구 경력이 얼마나 되시죠? 저는 중학교 때부터 농구를 시작해서 농구 경력 한 15년 정도 됐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농구를 못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번 기회에 간만에 코트에 나와서 너무 좋네요. 농구를 15년을 했지만 아마추어. 그러면 지금부터 뉴발란스 카와이 레너드 신발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볼. 자, 느낌이 어떠신가요? 후기가 어떠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카와이 레너드 지금 너무 예쁜 신발 잘 신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접지가 너무 좋아요. 야외에 있는 우레탄 코트여서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먼지가 엄청 많고 미끄러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지가 엄청나게 너무 좋아요. 농구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포지션별로 잘 선택해가지고 뭐 빠른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분한테는 엄청 좋을 것 같고요. 쿠셔닝도 그에 비해서 정말 나쁘지 않아가지고 무릎에 무리가 많이 안 가는 느낌이고요. 저는 평소에 275 사이즈를 신는데
반 사이즈 정도 다운해서 신으니까 조금은 끼는 느낌인데 뭐 그렇다고 신발이 구겨지면서 힘들게 들어가진 않았고 발목을 엄청나게 탄탄하게 잘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신발 끈을 풀었을 때 이게 혀가 앞으로 이제 나오는 느낌이 아니라 다른 니트 농구화처럼 발목을 안쪽에서 잡아주는 느낌이어가지고 발목 부상에 굉장히 예민한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구화가 엄청 좋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자, 막간을 이용한 신발 자랑 좀 해주시죠. 여기 오늘 리뷰하는 거 말고는 여기 커리2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슈몰이가 됐었던 언더아머 커리 초창기 모델인데 우리나라에서 구하기가 힘들어서 미국 여행 간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가져온 그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KD 듀란트 10이고 제가 이런 니트 소재로 된 처음 신어본 신발인데 좀 내구성이 약하다는 단점으로 평가받는 신발이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잘 신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패션용으로 신기 좋은 흑인의 날 기념으로 나온 르브론 시리즈인데 아직까지 딱 한 번밖에 안 신어보고 관상용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접지력 순으로 놔둔 거지? 네. 접지력은 최고, 두 번째, 세 번째, 뭐 요렇게. 얘도 아직까지 1등이네. 떼어보니까 좀 단점 같은 게 있어? 어때? 신을 때 좀 힘들었어요. 아, 뒤에 좀 안 들어가고. 네. 뒷부분이 조금 딱딱해가지고 구겨지거나 뭐 그런 건 없는데 혀가 이런 형태처럼 안쪽에서 잡아주고 있어가지고 신기는 좀 힘든데 그만큼 발목은 잘 잡아주는 느낌? 여기 이렇게 안쪽에 열심히 일단 찢을 때 힘들겠는데. 요즘 힘들 것 같아요. 또 다른 단점. 이거 예뻐서 밖에서 못 신을 것 같아요. 확실히 경기용보다는 패션용 느낌이 강하다. 중요한 경기 때 한 번 정도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신는. 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더 자세한 얘기는 다른 유튜버들, 마스터홈 유튜버님께서 또 자세하게 했으니까 그거 보시고 카와이 레너드에 관련해서는 또 다른 유튜버들 거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농구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원래 좋아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수 브랜드에서 농구에 진출하고 다수의 선수들이 시그니처 모델을 갖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게 어떤 경제, 사회 혹은 문화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나도 농구를 한참 좋아하다가 최근에는 조금 멀리하고 있거든. 내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조던이 뛰었을 때 그 시대, 조던의 시대. 그때가 제일 모든 사람들이 농구에 관심이 많았던 때였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농구계가 약간 주춤했다가 그 최근에 그러니까 르브론이 다시 정상의 자리에 오르고 그 다음에 커리가 등장하고, 그리고 각 팀에서 되게 많은 슈퍼스타들이 나오면서 농구가, 특히 NBA가 최근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코비 브라이언트, RIP. 아, 안타깝다 진짜. 내가 좋아하는 선수였는데. 아무튼 조던의 시대 이후에 좀 NBA가 주춤을 하다가 최근에 새로운 스타들이 많이 탄생을 하면서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됐는데, 이거는 숫자로도 많이 증명이 되고 있어. TV 중계권료, 이게 제일 큰 돈을 벌 수 있는 분야잖아. 중계권료 시장에서 원래 미국 4대 스포츠 중에서 NBA가 하위권이었어. NFL이 넘사벽으로 높고, 그 다음에 야구, 그 다음에 NBA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2016년인가 그때 재계약을 하면서부터 NBA가 MLB를 넘었어. 되게 크게 뛰어넘었어. 그리고 경기당 수익이 2019년 기준으로는 2배가 넘어간대. 그러니까 NBA가 이제 야구를 이긴 거야. 농구가 야구를 이긴 거죠. 그리고 그 ESPN에서 조사를 했는데 MLB랑 NFL 주요 팬이 평균 연령대가 50살에 가까워졌대. 아, 거의 뭐 그 아재들 한아재 스포츠가 되어가고 있는 거야. 근데 NBA는 10대에서 20대까지도 팬층이 많고, 그리고 특히 중국에서 인기가 엄청 많아. 아, 중국 대단하지. 중국의 고정 팬들이 3억 이상이라고 보는 그런 게 있더라고. 그리고 그 시청자들만 합치면 한 10억 명 정도가 된다 그래. 인기가 엄청난 거잖아. 전 세계 6분의 1이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기도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주요 팬들이 아직도 앞이 창창한 10대, 20대이고, 또 중국 팬들도 엄청 많이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앞으로는 더 그 차이가 벌어지지 않을까. 언젠가는 그 NFL도 이길 날이 올지도 몰라. 중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농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실 미식축구랑 야구가 인기 있는 지역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미식축구는 사실상 미국만 본다고 봐야 되고, 야구는 하는 나라가
미국, 우리나라, 일본 그 정도밖에 없잖아. 대만, 쿠바. 응. 쿠바도 하나. 쿠바는 쿠바 리그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 사람들이 자꾸 넘어오는 그런 거고 리그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 그렇지. 근데도 NFL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는 이제 미국의 내수 시장이 엄청 대단하다. 그거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역시 소비력에서는 5, 60대가 최고지. 그렇지. 그러니까 중국이 빨리 중식 축구를 만들었어야지. 왜 중식 축구를 못 만들어갖고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중식 축구. 중식 축구. 맛있겠다. 배고프다. 아무튼 최근에 농구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기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 여러 가지 주장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꼽아보면은 일단 장비가 필요 없다. 그렇지. 장비가 필요 없는 것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지.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공과 링만 있으면. 공도 없어도 돼. 그냥 가면은 누군가는 공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옷만 가도 됩니다. 그거 약간 치약 같은 거네. 누군가는 갖고 오겠지. 그렇지. 누군가는 치약은 갖고 온다. 그래서 나 같은 놈들은 치약을 하나 갖고 가면은 올 때는 0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또 미국 내에서는 이런 아동 혹은 청년층의 스포츠를 장려하기 위해서 농구 코트를 되게 많이 설치를 했어. 그것도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야구의 경우에는 흑인이랑 유색인종 비율이 점점점 감소하고 있어. 이게 뭐냐면 이제 경제적으로도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스포츠에 있어서 흑인들이 신체적 능력이 좀 뛰어난 경우가 많잖아. 그렇지. 근데 일반적으로 흑인들이 미국에서는 조금 더 중산층 이하일 확률이 높단 말이야. 걔네들이 야구나 그 미식구 같이 장비가 필요한 스포츠를 뛰어드는 걸 약간 좀 꺼려한다는 거지. 그게 생각보다 좀 길게 봤을 때 사회적으로 좀 이유가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얘네들이 학교에서 운동 능력에 좀 인정을 받으면은 이제는 장학금을 기준으로 학교를 선택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 특히 대학교 학비가 장난이 아니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장학금을 받고 학업을 나갈 수 있는 거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장비가 필요한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진단 말이야. 맞아. 점점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농구에 뛰어드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해서 운동 능력이 좋은 특히 흑인들, 백인들도 뭐 그런 경우도 당연히 있지만 얘네들이 농구에 많이 뛰어드는 게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선수들이 배출됐다. 이게 하나. 그리고 경기 자체가 되게 짧아. 그리고 되게 빨라. 그렇지. 15분. 이렇게 1시간 안에 무조건 끝나는. 지금은 지금은 저기 12분씩 4쿼터 할 거야. 48분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리고 되게 박진감이 넘치는데 게다가 득점도 많이 일어나잖아. 이러니까 되게 재밌게 볼 수 있어.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전체 경기는 되게 길진 않잖아. 1시간이 안 되니까. 이게 되게 괜찮은 게 야구 일단 야구 한 경기 다 보면 짧아야 3시간 2시간 맞아. 아니야? 4시간 5시간. 물론 공 하나하나에 집중한다 보면은 그건 되게 짧은 기간이기는 한데 전체 경기가 굉장히 길다는 것도 이게 약간의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축구는 야구에 비해서 짧기는 하지만 사실 득점이 되게 많이 나는 스포츠는 아니잖아. 1대 0이 제일 많으니까. 물론 빠르고 박진감 넘치긴 하는데 득점이 많이 안 난다. 여러 가지 좀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는 농구가 이런 면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그리고 NFL이랑 NHL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국 아니면 관심이 없다. 맞아. 그리고 조던 시대의 어린이였던 사람들 혹은 그때 경기를 보던 사람들의 자녀들 그들이 이제는 농구로 많이 뛰어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에 어떤 대단한 스타가 나오면은 이게 영향을 많이 끼쳐. 맞아. 우리나라도 김연아 나오고 나서부터 피겨 쪽 진출한 사람 많아졌죠. 그렇지. 그래서 최근에 엄청난 스타들이 많이 나오게 됐다. 그렇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 야구에는 세이버매트릭스라고 있어. 들어봤어? 그 모든 걸 수치로 해갖고 통계를 기반으로 수치를 해갖고 그렇지. 뭐 타율부터 해서 다 예상을 해갖고 이른바 데이터 야구라고 하는 건데 이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는 게 농구에도 굉장히 빨리 도입이 됐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농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선수들의 실력이 향상됐어. 맞아. 막 농구 패스 성공률, 뭐 브로킹 몇 개, 한 경기당 몇 개,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치열한 전략 싸움, 전술 싸움이 되니까 전반적으로 팀들의 성적이 그 실력이 많이 올라가서 그래서 누가 이길지 되게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스포츠가 된 것도 재미를 부과하는 요소가 됐고 또 여기 하나. 이거는 약간 논란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 각 팀별로 샐러리 캡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연봉 상한제가 있고 그걸 초과를 하면은 세금을 엄청 때려 맞는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은 지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많은 팀들의 수준이 상향 평준화가 됐어. 이 많은 것들의 원인이 융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NBA가 인기가 상승을 한 가운데 여기에 문화적으로 또 하나를 보자. 주류 음악 문화가 힙합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리고 그게 패션 쪽으로는 스트릿 스타일이 많이 퍼졌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 중심에 뭐가 있다 그랬어? 스포츠웨어가 있다 그랬지. 그러면 실제로 경기 중에서 활용하는 그런 스포츠웨어들 그런 것 중에 스트릿 스타일에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게 스포츠가 뭐야? 농구야. 농구밖에 없어. 야구복 못 입어. 하키복 못 입어. 뮤직축구화 헬멧 그거를 패션으로 쓰겠어? 농구밖에 없어. 그렇지. 그리고 우리는 다 알겠지만 원래 스트릿 스타일, 힙합 스타일의 기본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발이고 그 신발 중에 제일 최고로 꼽는 애들이 원래보다 농구야. 그렇지. 힙합이랑 스니커 컬처 그리고 스트릿 스타일 이런 게 주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농구가 되게 중요한 스포츠 중에 하나가 됐어. 이렇게 해서 농구가 시장이 되게 많이 커지게 되었는데 시장이 커진다는 거는 기업들이 이제 뛰어들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잖아. 돈이 모이니까. 원래 농구에 뛰어들고 있었던 유명한 기업은 다 둘째 치고 중국에서도 유명한 기업들 리닝 안타 이미 농구 하겠다고 뛰어든 지 오래됐지. 얘네들이 시그니처 모델도 다 내놓고 있어. 드웨인 웨이드도 내놨고 그러니까 중국 회사가 진출할 정도로도 중국에서도 인기도 높고 시장도 되게 많이 커졌다는 뜻이고 그리고 최근에 가장 큰 성공 사례 중에 하나가 언더아머가 커리 내는 거. 커리를 내놔서 언더아머가 위상이 되게 많이 올라갔다 그랬잖아. 맞아. 이것도 되게 기존의 스포츠웨어 회사들이 농구에 좀 뛰어드는 계기를 만든 큰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리고 원래 농구화 오리지널 농구화는 원래 컨버스라 그러잖아. 컨버스가 최근에 다시 농구 라인 부활시키겠다고 했어. 이제 나오게 될 거야. 그리고 여기에 뉴발란스까지 참전을 했는데 가장 슈퍼스타 중에 한 명인 카와이 레나드를 붙잡았어. 그리고 조던이랑 계약돼 있던 선수를. 뉴발란스는 원래 그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모델들 있잖아. 992, 993 그런 레트로 모델 아카이브가 되게 강력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최신 기술로 나오는 러닝화 시장도 되게 소홀히 하지 않았거든. 여기에 이제는 새로운 스포츠들도 노리고 있는 거야. 최근에 리버풀이랑 계약을 해갖고 축구 쪽에도 진출을 했고 이번에는 카와이 레나드랑 하면서 농구까지 이렇게 진출을 한 거예요. 앞으로 농구 그리고 혹은 다른 스포츠에서도 뉴발란스가 크게 확대를 할 것 같은데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발은 그 졸리렌처라고 하는 사탕 브랜드랑 콜라보를 했었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우리도 모릅니다. 이거 허쉬 회사 거라 그러더라고. 허쉬에서 나오는 사탕 브랜드고 허쉬 카와이 레너드가 좋아하던 사탕 브랜드였다고 해서 이게 이번에 콜라보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원래 그 농구화가 시그니처 모델이 새로운 컬러링 같은 거를 내놓을 때 혹은 특별한 에디션을 내놓을 때 이 스토리를 부여를 해갖고 가치를 높이는 이런 마케팅 기법을 많이 쓰거든. 스토리텔링 기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많은 선수들이 어떤 특별한 자기가 옛날에 좋아했던 거 아니면 추억이 담긴 거 아니면 스토리가 담긴 거 이런 걸 넣어갖고 컬러웨이를 내놓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 먹히는 상술 중에 하나이다. 아하. 그리고 이런 거 다 마케팅 수단인 거 알면서도 이거를 사고 있는 우리는 호구다. 아하. 그렇습니다. 저는 카이리 어빙 스펀지밥이 너무나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스토리를 녹여내는 기법이 특히나 패션에서 많이 활용되는 농구화에는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서 이번에 졸리렌처 이 브랜드와 콜라보를 했고 이 신발 자체는 잘 보면은 옆에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막 있잖아요. 이거. 맞아. 이거 약간 좀 무서워 보일 수도 있는데 카와이 레나드 원래 머리가 그 콘로우를 많이 하거든. 거기서 따온 거라고 하고 전체적인 면에서는 그냥 농구화의 기본을 되게 많이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 팔 되게 단단하게 잡아주고. 그렇지. 이게 반투명 솔, 클리어 솔이 이게 그 일반 다른 고무에 비해서 실내 코트에서 접지력이 되게 좋거든. 맞아. 접지력은 되게 좋다 그랬어.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모양이 파져 있는 것도 접지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게 여기 퓨얼셀이라고 해요. 전체가 다 써여져 있는 퓨얼셀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퓨얼셀은 뉴발란스에서 만들고 있는 미드솔 3 중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거고 뉴발란스 미드솔 예전에 그 우리 뉴발란스 숙집할 때 여러 개 얘기해줬잖아. 옛날부터 돌아가면은 앱저브 3부터 시작해서 엔캡도 있었고 하다가 이제 최근에 퍼포먼스에서 쓰이는 게 엔캡, 그다음에 레브라이트, 프레시폼 이거였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게 퓨얼셀이고 퓨얼셀은 EVA 기반의 미드솔이고 뉴발란스에서 나오는 미드솔 중에 가장 에너지 리턴이 높다고 합니다. 두께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최소 55%라고 하니까 꽤 높은 편의 미드솔이고 신어봤을 때도 약간 쫄깃쫄깃한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스트처럼 푹 꺼졌다가 푹 올라오는 느낌이 아니라, 그리고 전체적으로 신발은 메쉬 소재로 되어 있는데 TPU 몰딩이 뒤꿈치에도 있고 앞쪽에도 있고 그리고 가죽으로도 복용도 되어 있고 그래서 딱 단단하게 잡아주는 신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신발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저스. 사야지. 같은 지저스. 자, 이렇게 뉴발란스 카와이 레너드 졸리 렌처 에디션을 찢어봤습니다. 아주 재밌었네요. 점점 기력이 딸리나봐. 나이가 들어가지고 손하기에 힘이 없어져. 그래. 너의 후계자를 찾아. 너는 물러나. 자,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찢었는데 찢다가 느낀 소감은 이제 확실히 농구화라서 그런지 뒤축과 앞축을 강력하게 잡아주는 그런 게 있어서 자르기가 조금 힘들었고, 또 이 이너부티 형식으로 돼 있어서 칼을 좀 안쪽까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파츠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농구화들에 많이 적용되는 형태인 이너부티 형태로 되어 있고 신축성이 있는 소재로 되어 있고, 앞쪽에는 신축성이 조금 덜한 메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일체형으로 이너부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너부티가 있으면 발에 확실히 착 감기는 느낌이 들어서 착용감이 조금 좋아지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 이너부티를 겉면에 되게 단단한 메쉬가 한 번 더 잡아주고, 그리고 앞쪽엔 TPU로 보강하고 페이턴트 가죽으로 한 번 더 보강, 그리고 발목 쪽도 페이턴트 가죽으로 보강해주고, 그 다음에 힐 카운트 부분에는 전면에 단단한 TPU로 고정을 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석적인 농구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에는 졸리 렌처 귀여운 인솔. 발목 높이도 딱 미드 컷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빼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카와이 레너드의 머리카락. 이것처럼 파란 부분부터 잘 안 잘릴 텐데. 우와, 이게 말로만 듣던 그 퓨어셀인가 뭔가 그거야?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봐야 돼.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얘도 안 돼. 이걸 계속 돌려야 돼. 계속 돌렸어. 더 이상 안 돌아가. 자, 이렇게 미드솔 분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비빙. 단면을 보시면 하얀 게 퓨어셀? 빨간 것도 퓨어셀 같기는 한데 눌러보면은 얘가 약간 더 성근 것 같거든. 또 한번 눌러봐봐. 빨간 거랑 하얀 게 퓨어셀 부분인데, 이거는 뒤꿈치에 쿠셔닝을 주려고 조금 다른 소재를 준 것 같아. 이렇게 밀도가 조금 다른, 일단 손으로 눌렀을 때는 조금 다른 걸로 한 번 더 보강이 되어 있고, 하얀 거는 퓨어셀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밑창 전체를 지나는 이 파란색은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뒤에까지 들어가 있는데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 뒤쪽은 그렇게 넓게 안 들어가 있고, 뒤꿈치에서부터 앞꿈치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조던 11 아래 보면 카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게 되게 잘 보여. 여기 뒤트림 방지까지 적용돼요. 끝! 그리고 뒷부분, 뒤축 엄청 뜬다. 자, 역시 그 패션 신발 아니고 이렇게 기능성 운동화들 종류를 보면 항상 굉장히 단단하고 본드가 많고, 그치? 농구는 또 이제 스포츠의 특성도 있고 기술력의 집합체인 또 신발이기 때문에 무게를 포기하고 이제
안정성을 최대한 높이고 쿠셔닝도 갖춘 신발이기 때문에 특성이 좀 다르지. 뉴발란스 카와이 레너드 졸리 렌처 찢어봤고 뉴발란스 측의 협찬으로 이렇게 감사하게 찢어볼 수 있었는데 저희 둘 다 농구를 안 하잖아요. 남는 한 컬레는 또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자, 남자 265mm 남자 265mm 정 사이즈. 저희도 이거 테스트용으로 한번 신었습니다. 한번 신은 거 깨끗이 닦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하죠. 자, 댓글로 자기가 원한다고 어필을 해주시고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건 당연한 거고 265mm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주소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지난번에 그렇게 댓글 추첨기 통해가지고 해갖고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죠. 찢었어.